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LG 트윈스 FA 시장 참전하기로 이제 기사까지 났고 또 소통 방송 중에도 말을 했기 때문에 참여가 되는 건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가 과연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참여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원 소속 구단과 계약을 맺기로 마음먹은 선수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영입까지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입설이 돌고 있는 이 황재균 선수 영입 과연 실현 가능할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멤버십 콘텐츠를 통해서 이 황재균 선수가 어떤 선수고 어떤 부분에서 영입 효과를 기대해봐도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 우려 사항인지, 그리고 보호 선수는 어떤 선수들을 묶을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전체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또 이슈가 될 만한 진짜 현실성 있는 영입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명석 단장이 FA 참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스토브리그 기사나 또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FA 시장을 참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예산도 확보해놨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력 보강할 수 있는 FA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혀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C등급 선수를 데려오기보다는 B등급, A등급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FA 영입이 2018 시즌에 김현수 선수였어요. 4년에 115억짜리 영입을 했는데, 차명수 단장 부임 후에는 사실은 FA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었는데, 뭐 김민성 선수 사인 트레이드나 오지환이라든지 이렇게 자팀 FA 재계약을 맺은 거를 빼고는 FA를 한 번도 데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황재균 선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셔야 될 텐데, 사실 황재균 선수가 2018 시즌에 이미 한번 올 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제 포스팅이 아니라 FA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 1년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FA 상태였습니다. 지금 뭐 FA로 간 양현종 선수도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황재균 선수가 돌아왔을 때 원소속 구단인 롯데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또 내부 전력으로 3루수 자리를 좀 메꾸려고 했었던 롯데자이언츠였는데, 사실은 황재균 선수가 스토킹에서 또 밝혔습니다. 롯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타지에서 많이 외로웠다고. 그때 먼저 이제 연락을 준 팀이 몇 팀 있었는데 그 중에서 KT를 골랐다. 그래서 LG도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취약 포지션이 그동안 외국인 선수로 채워졌던 3루였고, 또 양석환이라는 또 기대주가 있긴 했습니다. 상루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를 좀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KT로 가면서 또 LG는 후에 황재균 선수와 영입과는 관련 없이 김현수 선수를 잡으면서 선봉왕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황재균 선수가 그때 LG에 왔었으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이제 아도니스 가르시아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결국에 실패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3루 자리에 계속 공백이 있었고, 결국에는 2019 시즌을 앞두고 김민성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LG에 오면서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잘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만약에 이때 LG 왔더라면 2018 시즌부터 4년간 KT도 2021 시즌에 결국에는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높은 곳에 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야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황재균 선수가 두 번째 FA 시장에 결국에는 나오게 됐는데, 과연 이 황재균 선수가 LG 트윈스 유니폼을 4년 만에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재균 선수가 온다면 긍정적인 점은요, 일단은 3루 자리가 완전치가 않습니다. 김민성 선수는 타격 쪽에서 계속해서 성적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새 시즌 다 부상이 있었고요. 문보경 선수도 3루수 자리에서 올 시즌에는 타율이 1할이었습니다. 3루수로 출전을 했을 때. 그리고 수비는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문보경 선수가 풀타임 이제 1년 차고 공익 장기대기 여부에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을 또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황재균 선수가 4년 계약은 아니더라도 옵트아웃 조항을 넣어서 한 2, 3년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3루 자원에 일단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와 더불어서 클럽하우스 리더 역할, 올 시즌 황재균 선수가 주장으로서 KT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가 상당히 또 사생활도 건전하고 인맥은 상당히 넓은데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꾸준히 다양한 타선 소화 가능한 우타자, 경기에 일단 많이 나설 수 있고 올 시즌에 타구의 안면을 맞아서 또 부상으로 잠깐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또 놀라운 회복력으로 빠르게 또 복귀를 해서 KT의 통합 우승에 일조를 했고 또 다양한 타선 1번, 2번 하위 타선까지 다양하게 소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LG로서는 영입할 만한 카드죠. 좌타자도 아니고 우타자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호준 코치가 왔잖아요. 이호준 코치는 이미 한번 바닥을 찍을 뻔한 박성민을 살려서 다시 장타 그리고 출루에 신경 쓰는 좋은 타자로 탈바꿈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황재균 선수가 오더라도 노세화의 걱정보다는 이호준 코치의 만남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온다면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점은 2021 시즌에 장타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호준 코치를 만난다면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홈런 수가 절반으로 급감을 하고 2루타 수도 1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루타 올 시즌 16개는 유강남 선수와 같은 수치고요. 홈런 10개는 이영종 선수와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과연 황재균의 영입이 진짜 타선 보강일까라고 하는 게 좀 물음표가 생기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3루 수비력, 올 시즌 후반기에 특히 KT가 중요한 경기에서 선두를 못할 뻔했는데 그게 황재균 선수의 또 실책, 중요한 득점권 클러치 상황에서 사실상 황지배로 불러도 될 정도의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4년 이상의 계약을 한다면 3루를 보다가 1루로 가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야 수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져서 또 3루에서 오래 버티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황재균 선수 올 시즌 수비력, 공격력, 특히나 장타력의 하락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넓은 구장에서 괜찮을까? 사실은 이게 가장 걱정이죠. 그동안 황재균 선수가 히어로즈에서 롯데에서 KT에서 활약을 하면서 현대 시절에는 잠깐 활약이었지만 목동, 사직, 수원 작은 구장을 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넓은 잠실에서 괜찮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재균 선수 영입 시에 김현수는 어떻게 되냐, 또 보상 선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황재균 영입과 상관없이 일단은 최우선 과제는 김현수를 잔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황재균을 데려오건 말건 김현수 잡을 돈, 외국인 선수 데려올 돈은 이미 충분합니다. LG가 돈 없는 구단도 아니고 또 예산도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호 선수는 25명까지 가능합니다. B등급 선수이기 때문에 손아섭도 그렇고 황재균도 그렇고 25명까지 보호를 해서 넉넉하게 유망주들 핵심 유망주들은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영빈, 김재성, 문보경, 이재원, 심지어 김주성, 손호영 이런 선수들까지도 묶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김현수 영입 당시에는 25인 보호를 해서 두산 베어스가 유재유 선수를 픽했기 때문에 KT도 아마 LG의 투수를 택한다면 내년 시즌 일단 먼저 쓸 1군에서 먼저 사용할 투수들을 쓰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수를 픽한다거나 아니면 내야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야 자원을 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장 보상 선수로 누가 빠진다 해서 큰 출혈이 생기나? 이 정도는 사실은 그러면 FA를 데려오지 말아야죠. LG가 다른 선수들이 없는 구단도 아니고 이 유망주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구단들도 아니고 유망주들이 최근에는 계속 퓨처스리그에서 나오고 1군에도 모습을 보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선수 관련해서는 그런 거 막 무서워하면은 FA 영입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 선수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황재균 영입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멤버십 영상에서 FA마켓 황재균 편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황재균 선수 오피셜이 뜬다면 또 그에 맞는 또 영상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차명수 단장님께 영입 배경을 좀 통화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걸 추진해 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영입설이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스토브리그를 또 심심했던 스토브리그에 장작을 넣는 그런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황재균 선수가 잔류를 할지 또 유니폼을 갈아입을지 어느 정도 규모로 계약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쏠리고 LG 트윈스는 과연 외부 FA를 영입할 수 있을지 이거에 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